자, 저번에 했던 거 복습 나왔어? 아니었지. 다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태초의 상태, 유리함수의 태초의 상태 배우고 여기에서 점근선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까지 배웠어.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 크리티컬 포인트, 점근선의 교점 찾는 거 방법을 쉽게 알려줄게. 쉽게. 그러니까 어느 식으로 주어져 있어도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오히려 땡큐 그냥 알 수 있다고 그랬지. 분모를 보면 x좌표 알 수 있고 그 다음 옆을 보면 y좌표 알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더라도 분모도 x에 대한 식 그 다음에 분자도 x에 대한 식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우리가 분모 쪽을 보면은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비율을 구하면 그냥 바로 y 좌표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그거를 직접 한번 좀 리뷰해보자.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태초의 상태 그냥 우리가 1학년 1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뭐 세 글자? 무슨 비례? 반비례랑 똑같이 그냥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막 1,3, 2,2분의 3 이렇게 점 대입해가지고 그래프를 찍었었잖아. 그 그래프를 찍어서 이으면 어떤 게 나온다? 원점의 대칭인, 그지? 원점의 대칭인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이 나온다. 정확하게 우리 반비례라는 거를 모양을 이렇게 배웠어. 1학년 1학기 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안 알려준 내용이 이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대칭 도형. 자, 우리 포물선 얘는 무슨 대칭? 무슨 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이라고 배웠지? 선대칭 도형. 기억나? 그래서 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대칭축 얘를 말 그대로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x는 p 이 x는 p, y축의 y축에 평행한 요 선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선대칭의 중심이 되는 그 대칭축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대로 이 선을 기준으로 따라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접으면은 일치한다. 그래서 선대칭이 된 거야. 알겠지? 접으면 일치한다.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점대칭은 뭐냐면 선생님이 초등학생들까지 다 가르쳐 봤는데 옛날에 점대칭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언제 배웠는지?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여러분? 몇 학년? 어떻게 알았어? 기억이 나? 그게 배웠던 게 기억이 나나 봐. 신기하네. 나 이거 대답하는 사람 처음 봤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점대칭 도형을 배웠어. 정확하게 정의까지 배웠어. 선대칭이랑 점대칭이랑 같이 배웠거든? 점대칭이 뭘까? 정의가? 말 그대로 그냥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다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 도형을 회전시켜. 몇 도? 180도만큼 회전시켜도 일치하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잘했어? 180도만큼이야. 내가 여기에서 이 원점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킨다는 거는 180도만큼 회전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180도만큼 회전을 시켜도 내가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회전시킨다고 가정을 해봐. 이걸 기준으로 18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원래 직선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여기 찍혀져 있는 점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 찍혀 있는 점은 이쪽으로 가겠지. 회전시키면. 맞아? 그래서 이런 걸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점대칭 도형은 항상 대칭의 중심이 있어. 그 대칭의 중심이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돼. 알았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계속 크리티컬 포인트 해가지고 선생님이 멋지게 이름도 붙여가지고 점근선의 교점 구하는 방법만 주구장창 알려줬지. 그 이유가 뭐야? 대칭의 중심이 되는 그 점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기 때문이야. 알겠지?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180도 회전시켜도 같은 도형이 돼. 그게 바로 점대칭 도형이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점대칭 도형이 되면서 동시에 선대칭 도형도 돼. 유리함수는 점대칭 도형이 된과 동시에 선대칭 도형까지 낸다. 신기하게도. 이차함수는 그냥 들어봤어. 이차함수는 그냥 선대칭 도형만 되지. 맞아?
얘는 점대칭 도형도 되면서 선대칭 도형도 돼. 그러면 그 선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 대칭축이 존재할 거 아니야, 무조건. 선대칭이라 그러면, 그지? 그 선대칭의 중심이 어딜까 얘는? 뭐가 될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 한 10초 해봐. 선대칭의 중심. 됐어? 생각을 했지? 자, 얘는 어디가 되냐면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X축을 기준으로 45도만큼 기울어진 45도만큼 기울어졌다는 거는 그닥 중요치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45도 기울어졌다는 뜻은 기울기가 1분의 1 해가지고 1이란 소리야. 그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축에서 45도 기울어진 원점을 지나는 직선 누구? Y는 X가 바로 선대칭의 중심이야. 알겠어? 선대칭의 중심. 생각해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있잖아. 선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접어. 요거를 접으면은 같은 모양이 되면 선대칭이지. 맞아? 그러니까 요쪽 아래쪽에 튀어나온 요 부분을 갖다가 말이야. 요 부분을 갖다가 말이야. 이 Y는 X를 대칭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어때? 일치하는 거 보이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Y는 X에 대해서 접어버리면은 Y는 X를 대칭축으로 해서 접어버리면 그냥 이쪽에 일치가 되지? 그래서 Y는 X는 대칭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야. 원점이 뭐야? 지금 상태에서는 태초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점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지. 점근선의 중요한 건 이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 그 기울기가 몇이? 1인. 알겠지? 1인 직선이 바로 선대칭의 중심이 돼.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Y는 X 말고 하나 더 있어. 얘는 선대칭의 중심을 두 개 가져. 점대칭의 중심은 그냥 점근선의 교점 하나뿐인데 선대칭의 중심은 두 개를 가져. 그게 뭘까? Y는 X자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45도 기울어진 형태의 직선을 만들면 Y는 마이너스 X야. 왜? 여기에서 얘도 45도 기울어졌어? 그럼 너네 수직이잖아.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1에서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됐어? 이렇게 수직인 두 직선이 바로 뭐야? 선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두 개 나와, 두 개. 알겠지? 그 두 개가 바로 뭐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 얘도 마찬가지. 점근선에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얘가 바로 선대칭의 중심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뿔막 1,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얘가 선대칭의 중심이 되는 그 직선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뭐해라? 점근선의 교점을 무조건이야. 크리티컬 포인트 무조건 찾아야 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무조건 꼭지점 먼저 찾았던 것처럼 꼭지점 먼저 찾은 다음에 뭔가를 해줬던 것처럼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 두 직선을 찾아내면은 그게 바로 뭐다? 선대칭의 중심이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점대칭과 선대칭의 어떤 성질을 배워서 점대칭은 하나, 선대칭은 두 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정의역. 정의역은 그냥 뭐 점근선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그랬지? 점근선 어디? X좌표 중에서 X좌표가 가질 수 없는 값 어디? 0. X는 0은 없잖아. X는 0에서의 함수값은 가질 수 없지. 여기에서 Y축 쪽에 모든 좌표축 쪽에 무한히 다가가기는 하나, 가까워지긴 하나, 만나지는 않는 선. 그게 바로 점근선이잖아.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 그지? 그 점근선에서의 X값 빼고는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X는 0이 아닌 X값들을 다 모아놓은 게 정의역. 집합 표시로 해야지. 그지? 집합 표시로 이렇게 조건 제시법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어찌한다? 태초의 상태에서의 당연히 치역은 뭐야? Y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치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Y값이 가질 수 없는 값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디야? X축이지, X축. Y는 0. Y는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면 한다, 안 한다? 여기서 X축 쪽에 가까이 가기는 하나, 만나지는 못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Y는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치역의
y는 0만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다 가진다. 요렇게 위쪽으로 양수값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음수값 다 가진다. 그지? 누구만 빼고 y는 0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치역으로 생각하면 된다. 알겠니? 공역은 나오진 않아. 공역은 어디겠어? y. 공역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모든 실수. 알겠지? 이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공역과 치역은 다르다는 의미야. 치역은 실제로 함수값이 된 얘들이고 공역은 함수값이 될 수도 있는 얘들. 이렇게 해서 모든 실수. 그냥 y축에 있는 모든 y값이 다 해당은 돼. 공역으로. 됐지?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우리가 정근선의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 분모 자리를 봤을 때 x값이 가질 수 없는 값이 빡 떠오르지. 얼마야? 0이 되도록 하는 값. 3분의 2. 얘가 바로 정근선의 x좌표. 정근선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얘를 갖다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뒤에 따라붙는 이 상수가 y좌표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상수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 세 글자. 대가리. 그치? 대가리로 보면 된다고 해서 3분의 2. 그냥 어차피 내가 2x 플러스 5라는 식을 3x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나눠보면은 거기에서 몫이 어차피 대가리가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 몫을 뒤에다가 어차피 적을 테니까 거기에서 바로 나는 그냥 3분의 1을 이렇게 적어버릴 수 있다는 거. 됐지? 그래서 정근선의 x좌표, 정근선의 교점의 x좌표와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역함수 찾는 것까지 했었는데 역함수 찾는 거 기억나? 역함수 찾는 거는 솔직히 역함수를 배우는 목적에 어긋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내가 역함수 찾는 거는 그닥 비중을 두진 않았어. 자, 근데 한번 뒤로 넘겨봐. 만약에 역함수를 대놓고 그냥 찾으라 그러면 어쩔래? 찾아야지 뭐. 예제 11번 330쪽 펴봐. 330쪽에 그거 바로 해볼게. 역함수 먼저 처리하고 귀찮은 거 먼저 처리하고 가자. 자, 그걸로 한번 선생님이 보여줘 볼게. 자, 저번 시간에 이거 어떻게 바꿨어?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저번 시간에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넘긴 다음에 x를 하나만 남기고 한쪽에 y를 하나만 남긴 다음에 x와 y 자리를 바꿔가지고 y는 x꼴로 바꿨지. 그렇게 봤어. 그렇게 했었어.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고 x랑 y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x랑 y 자리를 바꿔가지고 y는 x에 대한 식꼴로 바꿔줬단 말이야. 그렇게 했었어.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식까지 가르쳐 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바꾸냐? 일단 x랑 y 자리부터 바꿔. 그냥 x는 y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일단 바꿔. 그냥 바꿔도 돼. 항상 역함수 바꿀 때 내가 그냥 바꾸겠다고 다짐했으면 역함수 바꿀 때 그냥 x랑 y 자리 먼저 바꿔도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일단은 분모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x 곱하기 y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우변은 마이너스 y 플러스 3.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일단. 됐지? 그 다음에 목적이 뭐야? y는 x꼴로 바꾸는 거잖아. y는 x에 대한 식꼴로.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xy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이쪽으로 넘겨 xy 플러스 y 이렇게 y가 달린 것들은 다 한쪽으로 넘기고 2x가 그냥 y가 없는 쪽은 나머지 우변으로 넘겨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y로 묶어보면은 x 플러스 1로 묶이게 되면서 y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이제 어떨까? x 플러스 1로 양변을 어찌한다? 나눠버린다. 그치?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그냥 노가다로 바꾸는 거.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어야 돼 이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함수를 구하는지 간에 역함수를 구하면은 x랑 y 자리 바꿔주고 y를 x에 대한 식꼴로 바꿔주면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이 녀석의 역함수거든. 이 녀석이 역함수거든. 그러니까 난 역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기본적인 태초의 상태인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그냥 y의 인버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인버스지 역함수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이거 그대로 쓸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바로 이쪽으로 바꿔주는 공식을 한번 써볼게. 공식을 알려줄게. 자 여기에서 우리 행렬 배웠을 때 역행렬의 존재는 아니에요. 얘가 말을 했었지. 얘가 행렬 가르쳐줄 여기 나한테 1학기 때 들은 사람이 거의 없긴 한데 안 남았긴 한데 내가 한 명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행렬을 가르쳐줄 때 역행렬까지 내가 설명을 해줬거든. 역행렬이라는 존재 자체는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 때는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네들이 행렬 지금 너네가 겪은 행렬은 행렬이 아니야. 너무 쉬운 행렬이고 선생님이 겪었던 행렬이 도입이 되면은 역행렬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역행렬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 역행렬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멍 때려 A, B, C, D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역행렬을 알고 있었다면 난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역행렬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자 여기에서 주대각선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이거 주대각선인 건 너네들도 배워. 그래서 주대각선분의 성분을 바꿔 DA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부대각성분이라고 불러. 부대각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게 역함수야. 역함수래. 역행렬이야. 역함수가 많이 나오니까 역함수라고 그래. 역행렬이야. 역행렬. 얘도 역자가 붙고 쟤도 역자가 붙지. 저거랑 이거랑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 공식이야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공식이야. 자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게 주대각성분이고 여기 있는 게 부대각성분이라고 봐. 알겠지? 개수만 봐. 개수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옮기고 2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그러면은 2x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 쓰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3이랑 1은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지? 얘한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거 공식이야. 그러니까 역행렬 구하는 거랑 어느 맥락도 일치하는 게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역행렬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멍 때려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옛날엔 외웠어. 옛날엔 역행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 그대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진짜 쉽게 외웠거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지금은 역행렬을 안 배우니까 이게 지금 공식화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여러분한테 차라리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그지? x, y 자리 바꾸고 y는 x꼴로 나타내는 게 여러분한테 힘겹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울 사람은 외우고 본인이 생각하기 편하면 본인이 해. 알겠지? 이거를? 그래서 외울 사람만 외워라. 어떻게 해라? 주대각 성분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 다음에 부대각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끝. 됐지? 하나만 더 해볼까? 연습 삼아서 딱 하나만.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 있지? 그걸로 한번 해볼게. 자 거기에서 738번 있지? 그걸로 한번 바로 적용해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 자 y는 이라고 쓸게. 그거를 x-2분의 ax 빼기 3이지? 이걸로 한번 바로 공식 써볼까 얘들아? 지금? 10초 10초만 줘도 충분하잖아. 공식만 쓰면 진짜 그냥 10초 컷인데. 자, 그러면은 바로 y 인버스는 이라고 바로 쓰고, 그지? 바로 해볼까? 자리 바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플러스 a. 자리를 바꾼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한테는 마이너스 붙여. 플러스 3, 마이너스 x. 끝. 얘야. 그러면 얘하고 지금 둘이 같아. f는 f 인버스다. 그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진짜로 같게 놔주면 되지. 됐지? 그렇게 해서 풀라는 거야. 해볼까? 자, x-2분의 ax-3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됐지? 이렇게 둘이 같대. 그럼 같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냥. 얘를 막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하지 말고 그냥 얘한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 x-a 분의 2x-3 됐지? 일치시켜줘. 어디야? a가 2.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a는 2지? 이렇게 해가지고 a는 2. 이 지수가 구해라. 됐습니까? 아주 좋아.
요 정도만 여러분들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두면 돼. 이거는 미리 귀찮으니까 빨리 끝낸 거야. 유리함수의 역함수. 했지? 노가다를 구하든 공식을 써서 구하든 주대각 성분의 자리를 바꾸고 부대각 성분에 마이너스 붙인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면서 뭐가 더 편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예제 10번 그거 먼저 해보자. 우리 자, 예제 10번 fx는 유리함수 1-x분의 1일 때 f 뭘 구해라? f1은 f 이런 거 많이 봤지? 합성함수에서 f2는 f circle f f3은 f circle f circle f 그지? 한 세 개를 합성함수 시켜놓은 걸 지수 자리에다가 3이라고 적는다. 이런 패턴 앞에서도 많이 봤잖아. 합성함수에서 그지? 그래서 f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나 나오니? fn이라고 fn 플러스 1은 f에다가 fn을 또 합성함수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놨지. 그치?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걸 다시 쓰면 f 3개인데 f circle f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2번 합성함수 시켜놓은 거에다가 한 번 더 합성함수 시키면 그냥 f3가 된다야. 알겠어?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f를 하나 더 붙여주면은 다음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에서 뭘 구하래? f123의 4를 구해라 라고 그랬지? f123의 4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f123 123번 합성함수 시켜야 되겠니? 아니겠지. 끔찍하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내가 이거 언제 다 적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문제? 규칙성 문제라는 얘기야. 100% 규칙성 문제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뭐부터 해보냐? f1, 4 응애 제일 쉬운 거부터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1 빼기 4분의 1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한번 다시 F2, 4는 무슨 뜻? 무슨 뜻? 한 번만 해보자. F circle F1이라는 뜻이잖아. 앞에서 내가 계산했었던 4 F1, 4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이 F의 입장에서는 뭘 합성함수 시킨 거야? 뭘 넣은 거야? X자리에 F1, 4를 껍데기 안에 넣은 거야. 알겠어? 이 F1, 4의 값 자체를 그냥 X값으로 생각해서 F를 한 번 다시 더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F 얼마가 된다? 안쪽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제 나는 X자리에다가 또 얼마를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 앞에서 우리 유리식 계산 배울 때 요거지. 일단은 대입하면 요런 형태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얘를 계산을 하면 3분의 4지. 3분의 4에다가 위쪽에 1을 적었다라는 건 얘의 역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납득이 가면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라. 알겠어? 여기에서 얘는 분모 쪽에 3분의 4인데 그 위에다가 분의 1을 붙였다라는 건 이 3분의 4를 역수시키겠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4분의 3 바로 이렇게 적으면 돼, 결과를. 근데 만약에 난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1 플러스 3분의 1이 있어. 자,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 선생님 이 방법 알려줬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된다. 그래서 3을 곱해. 분모를 없앨 수 있는 3을 곱해서 이쪽은 3 더하기 1로 바꿔주고 이쪽은 3으로 바꿔. 그럼 자연스럽게 4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어느 측면이든 본인이 노력만 하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3 구했다. 자, 이쪽에다가 4분의 3 쓰자. 자, 그럼 두 번째 값은 4분의 3이 아직까지는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지? 알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럼 뭐 해야겠어? 다음도 가야지. F3, 4 정말로. 자, F3, 4는 뭐야? F2를 계산하는 거에다가 다시 한번 F 껍데기를 씌워 놓은 거잖아. 그래서 F 안에 뭐가 들어간 거? F2, 4가 들어간 거야. 자, F2, 4가 방금 전에 뭐 나왔어? 4분의 3 나왔잖아. 그지? 4분의 3 나온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쑤셔 넣어. 됐지? 자, 그러면 X자리에 4분의 3이 들어가면 1 빼기 4분의 3의 1이야. 어떻게 돼? 4분의 1분의 1 역수라는 생각이 들면 4라고 쓰고 4분의 1분의 1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4 곱하고 여기다가 4 곱하면 똑같이 4 나와. 알겠어? 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합성시켜가지고 4를 대입해봤더니 뭐가 나왔나? 4가 나왔네. 자, 그 다음은 뭐가 나올지 예상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F4, 4 네 번째 합성함수 시키면 뭐가 나올까? 다시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또 나오겠지.
그래서 x값에 4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x값에 4가 또 들어가는 거는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 앞에서 나왔던 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또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4가 들어갔는데 내가 마지막에 함수값으로 4를 구했네. 똑같은 걸 구해버렸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주기성을 가진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규칙성으로 구해주면 지금 현재 반복되는 값은 뭐냐면 함수값으로 나온 것만 반복시켜준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4 나온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 다음에 4분의 3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4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123번째에서는 123번째에서는 무슨 값을 가질까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여기에서 반복이 되는 그 주기 있지? 주기. 이걸 주기라고 부르거든. 세 개를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잖아. 세 개를 주기로. 그래서 이런 주기성 문제를 수능에서도 많이 낸다는 거야. 그래서 세 개를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123번째면은 123을 뭐로 나눠줘? 3으로 나눠주는 거지. 많이 봤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봤어. 자, 그래서 얘는 몫이 뭐 42는 나오는데 중요치 않고 나머지가 0 나오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0 나온다는 거는 말 그대로 마지막 걸 말하는 거야. 주기에서 마지막 거. 알겠습니까? 왜 마지막 걸까? 그럼 생각을 해봐. 나머지라는 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만 가질 수 있어? 3은 못 가지지. 그 다음 번째가 0이라는 거야. 알겠어? 나머지로 따졌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면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 나머지가 2가 나오면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머지가 0이 나온다는 거는 몇 번째 거? 그냥 마지막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가 0 나오면 무조건 주기가 몇이든지 간에 마지막 거야. 알겠지? 이렇게. 주기성 문제가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옆쪽에 시간도 많으니까 좀 있는 편이니까 그래도 없는 편은 아니니까 우리 연습만 좀 할까 옆에? 735번으로 한번 연습해볼까? 유사 문제로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한번 해봐.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똑같이. 이거는 막 그냥 풀이해 보면은 막 그냥 F 서클 F를 구하고 F 서클 F 서클 F를 구하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끔찍하잖아. 함수 값만 찾으면 돼. 그래서 주기성 이용하자. 알겠지? 목이 가버리고 있어. 좋아. 이렇게 중학교 것도 모습하고 참 좋다.
나머지가 2나머지 30을 지금 주기 쓰는 사장 주기가 사장 아니 2분의 1이 맨 처음에 들어오지 주기여서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이 들어오지 주기의 처음이 2분의 1이고 그리고 4개가 세트 그래서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지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해주는데 됐어 승원이 그거 다시 한번 보여보고 얼마나 해보 있어 잠깐만 비슷하네 이 분모 같은 거 분모 같은 거 맞았어 자 그 하나만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금방 해 우리가 벌써 배운 거야 우리 대칭성 방금 전에 배웠지? 그거에 대해서 324쪽에 예제 7번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324쪽입니다 이것만 하면 유리함수 끝 발전 예제는 또 넘어가고 자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된다 대칭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대칭의 중심은 잘 찾는데 여기에서 선대칭이 된다고 할 때 기울기는 무조건 1이라 그랬어 고정됐다 1이나 마이너스 1 이런 걸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이 두 개는 지나는 점이 무조건 어디?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지? 지나는 점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배웠어 자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점으로 하면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거 두 개를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선대칭의 중심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대칭축이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대칭축은 자 일단은 식을 적어줘 볼게 y는 x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6 우리가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잠깐만 이거 안 배운 부분이 유리함수 19하기 하나가 있었구나 오케이 이거만 하고 좀만 쉬었다가 할게 자 일단은 여기에서 점근선의 교점 바로 찾아봐요 몇 컴마면? 마이너스 2 컴마 자신있게 마이너스 5 잘했어 이렇게 요것만 솔직히 해도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 때 충분히 다 배운 거야 됐지? 정근선의 교점이라도 잘 찾으면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 마이너스 2 플러스 5네 쏘리 여기 5네 자 여기에다가 5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좋아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자 원래 그래프를 그리려던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하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이제 y절편이 나오겠지? 그걸로 굳이 어디에다가 그릴지 확인하지 않아도 y절편이 어디 찍히는지 알면 우리가 바로 그릴 수 있어 1, 4 보면 3, 4 보면에 그리냐 2, 4 보면 4, 4 보면에 그리냐 그걸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x자리에 0을 넣으면 그냥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얘 얼마야? 3이지 0,3 지난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여기 찍힌다는 거네. 여기를 지난다는 거네. 그러면은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겠니?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겠니? 2, 4, 4분면에 그려지겠지. 됐어? 2, 4, 4분면에 그려지는 게 확정이다 이거야. 여기를 지나려면. 됐어? 여기 3을 지나려면. 자, 그래서 반대쪽에 여기도 그려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선대칭의 중심은 이게 된다. 이거랑 좋아. 여기는 좀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45도 기울어진 기울기가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 지나는 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 지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모두 다 구하려면은 지나는 한 점 마이너스 2,5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1x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2고 이쪽은 5잖아. 이쪽에다가 이제 7만 더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지. 얘는 일반용으로 만들지 말고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지. 여기에서 y는 x 플러스 a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지?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2,5 지나는 직선. 바로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야.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으면 되지?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되면서 2에다가 얼마 더하면 5가 돼? 3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다 찾아내면 여기에서 7이 a, 여기서 3이 b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찾기 쉬워. 점근선의 교점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찾으면 돼. 점근선의 교점이 지나는 점이 되면서 중요한 건 그거야. 점근선의 교점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만 잘 찾으면은 그게 지나는 점이 되면서 기울기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짜리를 그냥 찾아버리면 그게 바로 선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이거 구하는 걸로부터? 오케이. 아까 전에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y는 태초의 상태에서는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 지나는 y는 x라고 배웠잖아. 그 y는 x가 결국에는 선대칭의 중심이 된다. 선대칭의 중심의 그 기준은 뭐였어? 이차함수에서 이게 대칭축이라고 부르던 이유는 뭐였어? 그냥 말 그대로 이 대칭축에 대해서 얘를 갖다 이쪽으로 접어버리면 그냥 접어버리면 일치하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이라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 노란 선을 갖다가 내가 잡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바로 뒤집어버리면 일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선대칭의 중심에 따라서 이 선대칭의 중심의 기준으로부터 얘를 갖다 접어버리면 일치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그어주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일치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일치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선대칭의 중심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거를 제대로 식으로 증명을 하고 싶으면 앞에 쪽에 도형의 이동을 보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 알겠어? 앞에 도형의 이동에 y는 x 대칭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나오거든? 근데 y는 x 대칭은 뭐라 그랬어? 역함수라 그랬지? 역함수를 구하면은 역함수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야.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이거는 y는 x가 아니지? 우리가 만약에 태초의 상태에서 그지? 태초의 상태 반비례 그냥 이거 자, 요 상태에서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은 그대로 나와. 그냥 똑같이 나와. 선대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역함수가 똑같다 라는 말이야. 실제로 y는 x분의 3 이게 태초의 상태잖아. 여기에서 뒤쪽에는 0이 적혀 있는 거고 얘도 0 곱하기 x 플러스 3인 거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배웠던 공식 쓰면 y 인버스는 요렇게 바꿔버리면 어차피 0 곱하기 x고 이쪽은 0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마이너스 씌워봤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이기 때문에 0이 없다고 치면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x분의 3 똑같이 나와. 역함수가 똑같아. 반비례인 상태에서는. 왜? 선대칭인데 그 y는 x 선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역함수 그래프랑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평행이동에서 지저분하게 됐잖아. 이런 지저분한 그래프는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다른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칭의 중심이 되는 선대칭의 대칭축 자체도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주면 얘도 같이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 대칭의 중심이 되려면 얘도 같이 평행이동이 돼야 돼. 그래서 평행이동된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알겠지? 대칭의 중심이라는 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유리함수가 평행이동된 만큼 얘도 같이 평행이동해서 이런 상태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쌤이 아까 전에 강조했던 건 뭐밖에 없어. 점근선의 교점만 지나면 된다. 요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유리함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된 건지 그 정보를 제공하잖아. 맞지? 내가 이 그래프 상태에서 y는 x분의 3 상태에서 내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겠다 하면 x 대신에 x 빼기 3 이게 점근선의 x좌표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적고 나서 뒤에다가 5를 더했어. 무슨 말이야? y축 쪽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겠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자체도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자체도 5만큼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얘는 3,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그냥 같이 평행이동된다. 그래서 우리 꼭지점 찾아줄 때도 이 그래프가 y는 ax 제곱이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평행이동을 x축 쪽으로 3만큼 하고
y축 쪽으로 플러스 5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 구한 다음에 우리가 꼭지점을 구하잖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태초의 상태에서는 원점이 꼭지점이고 원점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5만큼 올라가면 3,5가 꼭지점이다. 바로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크리티컬 포인트는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모든 크리티컬 포인트는 기존의 도형이 평행 이동된 만큼 같이 평행 이동이 된다. 알겠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점, 알겠지? 평행 이동이 된 그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어. 자, 그래서 그래프까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가 이해갔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고 하면 y는 그냥 1x 하고 나서 지나는 점 여기다가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들면 뒤쪽에 요거 찾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찾은 거야. 됐지? 됐어. 좋아 100%. 자, 이렇게 이해갔으면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고요. 자, 좀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일단 유리함수 끝내는 거. 자, 쉬는 시간.